지적재산에 관한 것을 교류라든지 또는 어떤 다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한테 과연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쪽 시장은 크고 우리도 뭐 그쪽에 진출하겠지만 많은 지적재산들이 외국의 지적재산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지금까지 철저히 되고 있느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도 가서 보호받아야 되지만 과연 선진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쌍방의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계 또 한중일을 봤을 때 청년이 분명히 영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장도 크고 하여튼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보고 가시는 것 같고 교육을 강화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신다면 저기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특허의 일종의 핵심적인 정책 철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허권은 아주 오래된 권리지만 자연스러운 권리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권리라면 땅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것들이겠죠. 자동차 이런 것들은 내가 배 타자고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권리가 되는 순간 그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져요. 지식재산권은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한 권리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그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호해온 나라들이 옛날부터 아주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5개 나라가 그걸 세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과 한국은 후발주자예요. 나머지는 옛날부터 보호하던 나라고. 그래서 이 세 나라를 IP3라고 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럼 IP5라고 합니다. 이 IP5가 전 세계의 특허의 거의 대부분을 출원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간 나라들은 자기 특허의 출원량으로 볼 때 전 세계로 본다면 네트 IP 엑스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IP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자기가 자기 국내에서 IP를 보호해 주는 만큼 해외에서도 자기 IP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나라들인 거죠. 자, 그 5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다른 나라들은 자급자 IP를 보호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IP를 보호해주기 시작하고 양자 간에 상호주의를 취하면 많은 다른 나라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자기 나라 권리를 보호받기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남의 기술이 베낄 때는 남의 특허 침해하는 것을 오히려 국가에 이게 보탬이 되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한국이 연간 20만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나라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 특허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도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IP5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대 강국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특허 출원수로 따진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을 빼면 4대 강국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중국 들어가도 아마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많은 거예요? 일본보다 많은 건가요? 아니면 EU보다 많은 건가요? EU가 이제 5위인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EU보다 위에요. 그렇습니까? 예. EU 그렇게 큰데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우리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예, 예, 해주세요. 아주 우리가- 중요하신 말씀. 우리가 1인당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예요 지금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예. 지금 그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것도 예.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이게 굉장히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IP5 내에서는 어떠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IP5 안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지만 특허의 보호는 아직도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죠. 그렇죠? 그럼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에서는 어떠냐? 우리 상표권 특허가 아니지만 이것도 지식재산권입니다. 그게 그쪽 시장에서도 많이 침해가 되고 있죠. 우리가 중국 상표를 침해하는 건 많지는 않죠. 들어본 적 별로 없으니까. 그럼 그죠? 짝퉁을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우리는 중국하고 협정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협력하는 게 손해일 수 있고 우리 이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은 그렇게 협소하게 나가지 않고 상표권 이런 걸 보호하자고 얘기를 해요. 중국이. 왜냐?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자기들이 보호할 상표가 생기고 보호할 특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 한국은 어떠냐? 한국과 미국과 관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허를 수입하는 나라였을 때는 당연히 우리도 어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좁고 짧게 본다면 보호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니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MP들이요. 일본에서도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 기업이 애플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어요. 즉 특허는 이제 누구 하나한테 유리한 전쟁터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 하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이라면
보호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 거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보셔야 되는데,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술 우위를 상실해 가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기술의 독점권밖에 안 남는 경우가 생겨요. 즉 우리도 이제 IP를 가지고 특허를 권리로 보호하지 않으면, 기술을 권리로 보호하지 않으면 순수한 기술 자체 가지고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권리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시대가 이미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협소하게 한중일 그리고 EU 저기 미국 간에 특허를 뭐 누구한테 더 이기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권리를 정확하게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파급 효과가 있는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투쟁을 각국 간에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특허 제도의 하모나이제이션을 가지고도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지만 그것을 손익을 따지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우리도 이제 특허를 가지고 우리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IP 강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나라에서 우리 특허가 보호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의 특허도 한국에서 충분히 보호해줄 준비가 다 끝난 나라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IT라는 건 정확하게 IP.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지식재산권이 네. 원래 인텔리전트 프로. 우리가 지식재산의 5대 강국이라는 것은 또 나 청장님한테 컴퓨터 좀 보고했습니다. 굉장히